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그 상온 초전도체와는 좀 다른 고온 초전도체로 만든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게 한국이라는데요. 오늘은 이 개발을 주도한 류철희 박사님 모시고 초전도 케이블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S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철휘라고 합니다. 초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반은 맞으셨는데 오. 실제로 초전도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초전도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초전도체 내부로 침입하는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극대화시켜서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거, 그게 왜 그렇게 획기적인 거예요? 물질이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소리는 어떤 물질에 전류를 흘렸을 때 흘러보낼 수 있는 만큼의 전류를 다 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열을 보내면 열이 도착을 하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케이블에는 이제 주로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도체를 쓰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고유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를 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 모터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터도 똑같이 금속 도체를 가지고 모터를 만드는데, 초전도체를 만들게 되면 아주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 선박에 프로펠러에 설치를 해서 선박의 추진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항공기의 출력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가장 요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UAM이라고.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렇죠. 이 UAM도 사실은 고출력의 모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 초전도 케이블을 쓸 수 있고요. 기존의 금속 도체를 썼을 때보다 효율이 월등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학창 시절에 물리 시간에 그 오음의 법칙이라고 다들 배우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공식에 따르면 저항이 0이라는 게 약간 성립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저항이 0이 되다니 그거 되게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 법칙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발견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초전도체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저온 초전도, 고온 초전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그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했고 노벨상을 수상을 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물리적 현상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상이 먼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물리적인 원인을 규명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는 법칙을 완전히 깨는 뭔가 새로운 현상이 발견됐는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원인은 더 연구를 해야 하는 거군요, 오히려. 그렇죠. 우리는 이제 V 콜 IR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데, 이 저항이 0에 수렴하면 당연히 전류는 무한대로 커지겠죠. 방금 말씀하신 거 저온하고 고온 초전도체가 또 있더라고요.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막 핫했던 상온 초전도체가 있고, 상온은 뭔지 알겠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 온도라는 뜻이고, 저는 처음에 고온이라고 해서 그러면 꽤 높은 온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하 196도를 유지해야 그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고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왜 고온인가요, 근데?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낸 게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발견된 초전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은이었고요. 이 수은이 4켈빈, 영하 269도 정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금속 계열의 초전도체들이 속속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온도가 10켈빈 정도, 영하 한 260도 정도 수준이었고요. 1980년대에 갑자기 영하 약 65켈빈에서 90켈빈 사이, 그러니까 약 영하 200도씨 안팎의 온도에서 초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낮은 온도지만 높은 온도인 90켈빈 정도의 초전도 특성을 갖는 물질을 고온 초전도체라고 명명하게 됐고요. 실제로 상온 초전도체는 이미 발견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서 발견했나요? 제가 왜 모르지? 상온 초전도체는 이제 주로 수소 기반의 수소 화합물 초전도체가 되는데, 가장 최근 기록으로 2020년도에 영상 15도씨에서 초전도 특성을 발현하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상온에서 초전도 특성을 갖는 초전도체지만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화합물을 금속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소를 어떻게 금속화하지?
아주 큰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온이지만 상압은 아닌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건 아직 없고요. 이 상온 상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일반 환경에서 그 초전도체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발견이 이제 작년에 잠깐 이슈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냥 계속 상온 초전도체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거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인 거군요. 네. 잘 상상이 안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고온이어도 뭐 영하 200도 가까이 되는 엄청 낮은 온도잖아요. 그거를 유지를 해야 초전도 케이블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온도를 유지하죠? 뭐 냉각기를 돌려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면 단순히 케이블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초전도 케이블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극초온 냉각 시스템,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설비로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설비들을 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무인 운전할 수 있는 네. 기술력까지 다 확보가 되어야만 전력계통에 투입을 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대적으로 다 개발이 되었죠. 근데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냉각 장치는 어떻게 생겼나요? 요만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따만하게 막 생겼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컨테이너 2개 정도 엄청 사이즈입니다. 크구나. 예, 근데 엄청 크게 보이지만 일반적인 전력 설비들이 엄청 원래 다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초전도 케이블 내부에 있는 초전도체가 도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만 계속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밀도와 그다음에 자기장, 온도 이 세 가지인데 이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고온 초전도체가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 내부로 액체 질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그 액체 질소가 순환하면서 그 케이블 내부에서 생하는 열을 이제 뺏어오면 온도가 높아진 액체 질소를 다시 냉각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상용화에 나서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는 세계 최초? 예,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규모가 작은 그런 설비라면 어디든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제품은 전력 계통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전력 계통에 넣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다 전선 케이블은 이미 있잖아요. 구리선으로. 예. 근데 그거를 교체를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국제과제로 진행을 했고요. 이 국제과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뭐 세계 최초로 케이블과를 연결하는 그 설비를 개발을 하고 처음 시작은 신규 변전소를 짓지 않고 초전도 케이블로 대용량 전류를 송전을 해서 그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실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로 명성을 얻었고 그 IEC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경쟁사는 좀 놀랐겠네요. 쟤네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서는 그러지? 이라고. 이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1년에 10번 이상 학회를 다녔습니다. 학회에 가서 관련된 이제 선진 기술이나 지식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세계에 알려야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뭐 저거 들을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발표를 하고 2014년에 그 초청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그래서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너희 성과를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나라에서 각각 그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이 초전도 전력 설비에 관련된 백서들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과를 내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됐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뭐 유럽 국가나 일본, 미국보다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아니면 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순히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큼 많은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큼 제품의 성능이 좋은지, 품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등등의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러니까 LS전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제품들 개발을 성공했고 그다음에 성능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용 실적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막 다들 먼저 와달라고 하고서는 최초라고 하니까는 뭔가 되게 자랑스럽네요,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선재가 이제 초전도 케이블에 들어가는데 초고압 케이블에 들어가는 구리선 몇 가닥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예, 숫자로 단순히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초전도체로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면 이 케이블 한 가닥이 일반 케이블의 최대한 10배
이상의 전력을 송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도달하는 전력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10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1개만 있어도 되고 이런 차이인가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네. 드리면 초전도체는 그 직류 전류를 흘리면 전기 저항이 0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대부분 다 교류 전류거든요. 근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결국에는 전력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송전 손실이 일반 케이블에 비교했을 때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 5%. 손실이 아주 낮은 거죠. 그리고 그 아까 한전 그 초전도 케이블을 쓰면은 뭐 변압기, 뭐 변전소 요런 설비를 대폭 줄이거나 뭐 작게 만들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발전소에 전기를 만들면 전기를 쓰는 수용과까지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멀리 보내려면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예, 전기도 전압을 높여줘야만 더 멀리 갈 수가 있는데 이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이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압을 굳이 높여서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압을 발전을 하고 전압을 높여서 몇 단계의 변압 단계를 거쳐서 수용과까지 오게 되는데 이 변압 과정이 이론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전력 계통에서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아, 네. 이 이후에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것이 전력 계통의 범용으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굳이 전압을 이렇게 높였다가 낮춰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니 변압기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대재앙인데요. 그러면은 초전도 케이블이 만약에 딱 깔린다면은 그렇죠. 대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다 사라져도 똑같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발전단부터 수용가까지 다 초전도 케이블로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걸 걷어들여야 네, 되니까. 일부 특수한 구간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기고 그 신도시에 신규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하려면 거기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네. 외부에서 다른 변전소 전기를 끌어와서 이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추어서 그 신도시 쪽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 변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 모델은 지금 한전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변전소 만든다고 하면은 막 주변 민원도 막 있고 사실 뭐 땅도 부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절차를 되게 간소화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고 변압기 같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전도 케이블은 전자파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자파가 없다? 예, 케이블을 깔아도 전자파에 대한 민원 이슈가 없죠. 아, 원래 그 고압 송전선 지나가고 막 청탑 세워지고 그러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전자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는 분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아,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예, 제로입니다. 그래요? 나 왜 모르지? 그것도 신기하네. 여러 가지로 제로인 게 많네요. 지금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 내부에서 이 전자파를 상쇄합니다. 아, 발생해도 그 예, 안에서. 그래서 외부로 전자파가 나가지 않고요. 저 케이블의 원재료 자체들도 다 100% 재활용 가능한 예, 그런 재료들을 쓰기 때문에 네. 100%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 그것도 신기하네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생산 단가가 비싸겠지라는 반응이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일반 케이블과는 달리 극존 냉각 시스템이라는 설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케이블보다는 지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싼데 그 이유는 뭐 극존 냉각 시스템도 있지만 초전도 케이블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초전도체 자체가 비쌉니다. 아, 아직은 네. 막 대량 생산이 안 되나요? 그렇죠. 비싼 이유는 그 저희 예상만큼 이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전력 산업계의 특성상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이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력 기기는 기본 수명이 30년입니다. 아, 그렇기 30년 때문에 있어야 교체 바뀌나? 주기가 되게 길고 네. 그만큼 또 30년 이상의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 아, 그렇네요. 제품들이 있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도 넓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생산량도 늘어나면은 원가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초전도 케이블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테고 이제 빛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도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되게 늘려놓으니까는 네. 케이블이 부족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전망 자체를 엄청 깔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트렌드를 좀 느끼세요?
예, 뭐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량의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해저 케이블도 사실은 풍력 단지를 전기를 육상으로 끌고 오는 그 케이블이 이제 해저로 깔리고 그게 초전도 케이블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 전체의 인프라를 초전도로 바꾸는 그런 사업도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예 전체적으로. 예. 오. 미국도 텍사스라는 곳이 남쪽에 있거든요. 그건 연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기를 선벨트 라인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텍사스에서 겨울에 수십 명이 얼어 죽은 동산 사건이 있었어요. 이상 기후였군요. 예, 이상 기후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몸을 덮일 만한 온도를 기온을 올릴 만한 전기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 기후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들이 버티질 못해서 아, 너무 추워서. 예, 동파되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들이 동파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전력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해서 그 개통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그 관련된 사업도 지금 같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하고도 이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MOU 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베트남의 전력 개통에 어느 개소의 초전도 케이블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소를 찾아주고 실제로 그 초전도 케이블 설치했을 때 그 개통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확보를 하고요. 오, 베트남에 우리나라 LS 전선의 초전도 케이블이 깔릴 수 그렇죠. 있다. 근데 베트남에 지금 저희는 LS 에코 에너지라고 이미 베트남에서 그 전력 시장을 이 케이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베트남 시장도 이제 머지않아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해서 운전하는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LS 에코 에너지 주가 엄청 많이 올랐던데 그것 때문인가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연구만 하지 저희는 마시고 개발만 하지 마시고 좀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또 내부적으로 정보가 잘 안 오더라고요. 아니 너무 일만 하셨어. 그 말씀을 들을수록 뭔가 이 케이블 시장이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약간 결론적으로 박사님이 보셨을 때 초전도 케이블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뭔가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아, 필연적이다. 이건 올 수밖에 없다. 예. 아, 자신감을 보고 지금 막 주식창 여는 물론 뭐 저희가 뭐 주식을 사서 이런 얘기는 드리는 거 아니고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다. 박사님이 이렇게 콘텐츠 내면 3달 뒤에 올라요. 아, 오히려 지금 사야 돼. 저희 3달 뒤에 그 주가가 항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비트코인 진짜 극적으로 올랐어. 저희는 못 살걸요? 참고로 전선은 비상장입니다. 전선은 비상장이고. 자회사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전에 LS 산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초전도 한륙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한륙이라는 제품은 뭐냐면 전류를 제한하는 건데요. 전기는 개통이 쭉 연결돼 있다 보면 어디선가 이제 사고가 나면 갑자기 큰 전류가 한꺼번에 확 생기거든요. 이게 개통으로 쭉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타고 흐르다 보면 전선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거기 연결된 설비들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전류를 제한해주는 제품인데 저희 초전도 케이블을 같이 묶어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IDC 시장,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지금 이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존의 IDC는 뭐 20메가와트 정도, 40메가와트 정도의 물론 큰 용량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뭐 AI나 뭐 IoT나 여러 가지 이제 그 IT 사업이 발달하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량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DC도 점점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이 IDC가 규모가 커지면 정말 얘는 전기 먹는 하마 같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막 기사 계속 나오더라고요. IDC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다. 근데 얘 전기 너무 많이 써야 돼가지고서는 이거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대안이 초전도 케이블이다. 멀리서 끌어올 수 있고 끌어오는 과정에서 케이블에서 전자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원의 그러네요. 염려도 없고 AI 기술이 계속 더 발전하고 그 수요와 사용이 늘어나면은 초전도 케이블 시장에도 기회가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먼저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주가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AI 관련주 저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전도까지 오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죠. 오늘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류철희 박사님 모시고 초전도 케이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당한 자신감과 비전이 보여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렛츠 딥 다이브. 어색한 듯 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어렵네요.